이어서 포항 CBS 기자들과 함께하는 뉴스 이데이 시간입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전국에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과 함께 포항 해상 케이블카 사업의 재추진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이데이 오늘은 이재웅 기자와 함께하죠. 이재웅 기자.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은 부동산 문제인데요. 대구 경북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쌓여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전국의 미분양 물량을 집계해 보니까 대구가 1위, 경북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대략 전국 미분양 주택 10가구 가운데 4가구가 대구와 경북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그 미분양 관리 모니터링을 통해서 매달 미분양 관리 지역을 선정해 공고하고 있는데 예. 대구에서는 중구와 동구, 남구, 달서구, 경북에서는 포항과 경주가 미분양 관리 지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예. 대구와 경북의 미분양 아파트 규모가 전국의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수치는 어느 정도로 나와 있을까요? 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경상북도 내 미분양 주택 총 물량이 모두 4,823가구에 달합니다. 예. 주택 규모별로 보면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까지가 3,644가구로 가장 많고 85제곱미터를 넘는 게 471가구, 그리고 40에서 60제곱미터가 439가구입니다. 네. 경상북도 내 미분양 물량의 약 79%가량이 포항과 경주에 몰려 있는 것도 특이점입니다. 포항에서는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에 1,554가구가 집중돼 있고 기타 포항시에는 955가구, 그리고 경주시에서는 1,287가구가 미분양됐습니다. 예. 김천이 621가구로 비교적 많고 구미와 안동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그 경주의 미분양 물량은 절반가량이 그 신경주 역세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지난해 말 120가구에 불과했던 경주시 미분양이 신경주 역세권에서 건설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청약을 하면서 올해 3월에는 2천여 가구로 미분양 물량이 폭증을 했습니다. KTX 신경주 역세권 신도시 개발 사업에는 태영건설, 반도건설, 대창기업, 새천년 종합건설, 호반주택 등이 6,300여 가구의 아파트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한꺼번에 신규 아파트가 몰리면서 이런 현상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문제는 소위 그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업 미분양인데요. 이 준공업 미분양도 상당히 좀 많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한 뒤에 보통 2, 3년 뒤에는 준공이 돼서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입주 후에도 여전히 분양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물량을 준공 후 미분양이라고 합니다. 입주 시기가 지났는데도 덩그러니 빈집으로 남아있는 신축 아파트 세대를 말하는 건데요. 이런 준공 후 미분양 수가 6월 말 현재 경상북도 전체에 1,018세대나 되고요. 김천시가 612세대로 가장 많습니다. 경주가 89, 구미 87, 포항 49세대 순이었습니다. 대구도 보면은 미분양이 뭐 6천 가구가 넘어요. 전국 최고죠. 예,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고 하는데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미분양 물량이 6,718가구에 이르고요.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도 205가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전국의 총 미분양 주택이 27,910가구로 집계가 됐는데 대구가 6,700여 가구, 또 경북 4,800여 가구를 합치면 두 지역의 미분양 물량이 전국 미분양의 41.3%를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상당히 심각하죠. 네. 관련해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급을 조절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일 250만 호 플러스 알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데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지역별 공급 물량의 조정이 이루어질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희룡 장관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 업무보고에서 250만 호 플러스 알파는 공급 능력을 뜻하는 것이고 또 실제 그렇게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공급 능력을 뜻한다는 얘기죠.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공급의 내용 구성에 관해서는 변화하는 경기와 수급 상황을 보아가면서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런 미분양 주택 물량이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책들이 또 나오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포항 해상 케이블카 사업 소식인데요. 장기간 표류가 됐었는데 이게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그 준공사가 선정이 됐다는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5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포항 해상 케이블카 사업에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포항 영일만 해상 케이블카 주식회사는 최근 대우조선 해양 건설을 책임 준공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다음 달이나 10월쯤 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11월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시행사인 포항 영일만 해상 케이블카 정달교 대표가 말했습니다. 예.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9월 포항 영일만 해상 케이블카 주식회사가 포항시 공모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주목을 받았고 순조롭게 진행됐다면 올해 상반기에는 완공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5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지지부진했을까요? 네,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예. 지난 5년간 지진과 또 코로나19 그리고 문화재 발굴 조사 등의 난관에 봉착하면서 책임 준공을 맡기로 한 대기업들이 잇따라 포기를 했고 예. 올해 초 LT 삼보와의 협약마저 결렬된 뒤에는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장기간 진척이 없자 포항시는 시행사인 영일만 해상 케이블카 측에 사업 추진을 독촉하는 공문을 보내서 사업권이 박탈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시행사가 현재까지 투입한 사업비는 이미 120억 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금융사로부터 PF 대출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어 왔던 문화재 발굴 조사와 토지 수용 등의 인허가가 마무리돼서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튀었고 대우조선 해양 건설을 책임 준공사로 선정하기에 이른 겁니다. 정달교 대표는 앞으로 도급 계약 체결 후 건설사로부터 책임 준공 확약서를 받으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달 중 지분 투자자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공사 금액입니다. 뭐 사업이 좀 늦어지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규모가 한 2배 정도 늘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공사 비용을 580억 원으로 추산했었는데 예. 지진 발생 후에 내진 설계 변경과 케이블카 지지대 추가 설치 등으로 79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금리 인상에다가 또 건축 자재값 등 물가 상승으로 총 사업비가 1,200억 원으로 껑충 뛰어오르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앞으로 또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지는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겠으나 향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오는 2025년 2월에는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 해상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100% 민자 사업입니다. 환호공원에서 포항 여객 터미널까지 총 연장 1.8km 해상을 가로지르게 설계돼 있어서 완공된다면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지분 투자자 확보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울진군 후포면의 요트 계류장 국내 최대 규모로 준공이 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런 그 해양 레저 문화가 고급화 또 선진화되고 있다는 방증인 것 같은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307척의 요트를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입니다. 예. 경상북도는 지난주 금요일 후포 마리나항 준공식을 갖고 준공식과 동시에 울릉도와 독도를 돌아오는 코리아컵 국제 요트 대회도 개최했습니다. 국제 요트 대회는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대회 기간에는 요트 승선 체험과 해양 요트 관련 물품 전시, 무선 조정 요트 대회, 각종 체험 부스 운영과 같은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 이 마리나항 조성 계기가 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도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었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예. 해양수산부가 추진해온 거점형 마리나항 개발 사업의 일환입니다. 6곳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후포 마리나항이 가장 먼저 준공이 됐습니다. 예. 2015년부터 모두 669억 원이 투입됐고 307척 규모의 초현대식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 상가, 수리 보관 시설 등이 갖춰졌습니다. 경북의 마리나 계류시설은 기존에는 8곳 182선석에 불과했지만 이번 후포 마리나항 준공에다가 또 연말에 준공 예정인 형산강 마리나항 74선석을 합쳐서 10곳 563선석으로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예. 앞으로 선진화될 해양 레저 문화를 기대해 보겠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 울진 후포에서는 울릉도로 가는 대형 그 크루즈 여객선이 투입된다고 하는 소식이 있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한 여객 선사가 다음 달부터 15,000톤급 크루즈형 대형 여객선을 후포에서 울릉간 항로에 투입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 승인을 신청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예. 여객 정원이 640명에 이르고 배에 실을 수 있는 차량만도 200대나 되는 커다란 여객선입니다. 현재는 후포에서 울릉도 사동항 항로에 388톤급 쾌속선이 운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포 수협과 후포면 주민들은 최근 긴급 모임을 갖고 대형 여객선 운항에 반대하기로 뜻을 모으고 동네 곳곳에 반대 입장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언뜻 반대할 이유가 뭘까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이 항로에 투입 예정인 여객선의 길이가 143m에 이릅니다. 예. 따라서 회전 반경도 약 300m에 이를 정도로 기존 여객선에 비해서 훨씬 큽니다. 네. 이 때문에 입출항이나 접안 과정에서 어선과의 충돌 위험성이 커진다는 게 반대하는 주민들의 얘기고요. 네네.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후포항 요트 계류장 완성으로 요트와의 충돌 위험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또한 그 대형 여객선이 항구에 접안하면 대게잡이 어선이나 트롤 어선의 접안이 어려워서 어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수협과 어민들은 오는 18일 걸기대회를 열어서 반대 입장을 거듭 천명할 예정입니다. 선사 측이 해수부에 항로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나 설명회를 열지 않은 것도 주민들을 자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해수부 측의 대응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살펴보죠. 뉴스 이데이 오늘 이재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